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정윤영입니다. 꽉 안 채웠네요. 제가 제품의 달인이라고 좀 알고 계셔서 강의 자리가 없어도 저는 막 이렇게 막 떠들 수 있는데 제품에 대해서는 하우드에 대해서는 처음 해봐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고민을 너무 하다가 엊그제 이제 저희 스폰서님께 자료를 보냈는데 다시 쓰겠습니다. 하루 어제 새벽 3시까지 작업을 마치고 잠 못 이루고 이제 나왔는데요. 제가 1년 반 만에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승급을 했어요. 그때 제가 2014년도 3월 17일 날 사인을 했을 때 그 해 7월까지 수많은 직급자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네트워크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했어요. 플래티넘이 뭐 한 달에 몇백 명씩 쏟아져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거죠? 네트워크는 다지고 무너지고 다지고 무너지를 반복한다고 스폰서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겪고 다이아몬드를 갔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먼저 갔다가 그 뒤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이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다졌던 것 같거든요. 그 다지는 과정에서 정말 정석대로 실버 갔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플래티넘 갔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루비 갔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다이아몬드 갔다가 이제 유지가 되는 케이스죠. 예, 저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중에 한 명인데요. 이런 유지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유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하는 과정에 제가 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요소를 모아서 하우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그 유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린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팀을 만들어내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팀 뭘까요? 근데 되게 포괄적이죠, 그죠? 좋은 팀은 같이 되게 즐겁고 행복한 팀이 되겠죠? 화합이 잘 되고 이런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 찍으실 때는 빨리빨리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팀을 만들기 전에 원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프로 사업자들이 내 조직에 많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에이스 찾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에이스가 좌우에 한 명 한 명이면 뭐 게임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솔직히 그런 에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떠올려 올라가는 그런 비즈니스다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프로 사업자 에이스 이런 걸 찾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 전에는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만 그런 프로들이 왔을 때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런 프로들 어떤 사람들이냐?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제품의 매니아들이 내 속에 많아야 되겠죠? 블루라인 쓰는 게 좋겠어요? 그린라인 쓰는 게 좋겠어요? 리커버 쓰는 게 좋겠죠. 일단 리커버 재구매만 하는 파트너가 계세요. 포인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80. 재구매 40포인트의 2배예요. 인당 두 개의 어떤 오토십을 돌리는 것처럼 그런 멤버들, 제품의 매니아를 만드는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시스템에 합류되는 파트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어떻게요? 소득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면 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들이 프로를 만들기 전에 내가 프로가 되셔야 돼요. 내가 에이스가 되셔야지만 프로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프로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했던 거를 지금 이제 적어봤는데 시스템 안에서 저는 배우기부터 했던 것 같아요. 배우라는 자세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 같은데 밖에서의 일과 시크릿 안에서의 일은 전혀 다릅니다. 해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밖에서의 성공자라고 하거나 밖에서 나는 뛰어나 나는 뭔가 잘했던 사람이야 왕년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시크릿에 들어왔을 때 좀 많이 우왕좌왕하세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남자 파트너들 특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다 아는데 왜 가야 되나요? 다 알면 왜 사업을 다이아몬드 가셔야죠. 왜 못 가세요? 다 알면 바로 브론즈 가셔야 되잖아요. 예. 정말 제 파트너 중에 연봉 10억대, 연봉 5억대 정말 뛰어난 분들 많으신데요. 직급을 못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 이유는 안 배우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구자성 스폰서님 제가 엊그제 카톡방에 올렸는데 아직도 제 제품 강의를 적고 계세요. 받아 적고 계세요. 그냥 노트 필기를 제가 브론즈 때 스폰서님이 한 말이 무조건 적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찢어지는 이런 종이 노트 말고요. 다이어리를
자기 사업자 다이어를 만들어서 자기의 이런 그러니까 강의했던 모든 말들을 적어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책이 여러 번 있어요. 저희 리더들은 처음부터 사업 설명이 끝까지 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PPT 자료가 없었거든요.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빨리 적는 거? 속기. 듣는 걸 바로 적는 그런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정리할 새도 없어. 그냥 적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볼 때도 많잖아요. 나중에 자료 만들 때도 되게 활용이 되게 많이 되고요. 주 2회 이상 강의 듣기 전 저는 본업일 때는 어디든지 쫓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까운 지역이든 먼 지역이든. 그리고 투잡인 경우라면 주 1에서 2회 이상은 지역 근처 강의를 좀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박 2일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합류.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셔야 된다. 이 안에서 배우는 건데 유튜브 강의 혹시 맨 보시나요? 네. 유튜브 강의 저는 이제 자료를 많이 올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형제라는 것도 듣기도 하고 이제 업라인 스폰서도 듣기도 하는데 모르는 것들이 거기에 쏙쏙 숨어 있어요.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강의하는 과정에 비즈니스 팁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걸 내가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필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담고 많이 배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데모하는 방법 혹시 배우세요, 사장님? 아직도 실버인데도 데모는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자기 손인 어떻게 데모는 못 하니까요. 신랑을 하든 자녀한테 하든 누구든 붙들고 한번 데모를 해보시고요. 그 상대방의 표정을 꼭 보셔야 돼요. 아파 죽겠는데 막 계속 하고 있어. 상처나고 있는데. 버핑 블럭도 막 뜨겁거든요. 이거 오래 하면. 뜨거워 죽겠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기분 나빠서요. 이 들리는 게 안 들려요, 사장님. 기분을 먼저 좋게 해야 이 플랜이 들리거든요. 제품 데모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모 방법들 익히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매장 관리 하셔야죠, 사장님. 저희 제품 남용하시는 분요, 사업 좀 잘 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남용하시는 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근데 제품을 안 쓰시는 분들은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요. 본인 스스로가 표정이 우울해요. 제품을 사랑하잖아요. 거절해도 집에 가서 제품 쓰면 그래 내가 이 제품이니까 이 제품 걔가 안 쓰는 거지 남들은 다 쓸 거야. 이런 위안을 삼으면서 또 다른 미팅을 하고 거절받아도 이 제품으로 상처를 치유받거든요. 저 또한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정말 제품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정말 많이 써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너무너무 이뻐지시면요 사람들이 그냥 붙게 돼요. 이 사람인데 예. SNS 하루 한 건 이상 올리기 저는 초창기 제가 SNS로요 카카오 스토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네트워크라는 걸 발을 디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크릿 하기 이전에 멜라 땡땡이라는 비즈니스를 할 때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파도 타기로 들어가다가 어떤 애기 엄마가 32살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한 5살이 어렸는데 애기가 셋인데 이쁘게 생겨는 했어요. 근데 수수해 보이긴 했는데 이 애기 엄마가 6개월 만에 그 회사를 통해서 2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직장에 다니지 않은 상태였고 주부였다는 거죠. 나는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데 왜 저 친구처럼 못할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뛰어들었고 그 친구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는 그걸 제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올리더라고요. 사진도 멋있게 찍고요. 구도, 각도 이런 걸 제가 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요. 비슷하게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크릿에 접목을 시킨 거죠. 제품, 사진 올리고 선전, 피라미드 이런 거 절대 안 올렸습니다. 저 카카오 스토리 한번 구경해보시면요. 처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과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복제해보세요, 사람들. 저는 SNS를 통해서 25명이 추천이 됐어요. 저 바이너리의 추천인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김현선 사장 빼고. SNS의 위력 되게 큽니다.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신뢰도가 없는 분들이라서 조금 힘든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소실적에 350명의 액티브 에이전트를 이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의 사업의 도구를 정말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를 비워내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내가 조금 소위 말하는 잘 나가. 나는 다 할 수 있어. 난 영업력 뛰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나를 비우는 것부터 하셔야지 시크릿 성공하세요. 어차피 도구는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이 도구를 내가 여기까지 오셨다면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 내가 아직 안 되고 있다면 비우는 게 안 되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싹 비우시고요. 네트워크 초보, 나는 신규야, 신생아야.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안아주고 뭘 수유해주고 애기다 어부바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그렇게 해주는 걸 그냥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성공한 리더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운다. 저는 리더들의 스피치, 리더들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요 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3년 전에 구자성 스폰서님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저는 아직까지도 제 사업의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리더의 솔선수범. 그 솔선수범이 제가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스스로 합니다. 그냥. 이러면 내 파트너가 보고 따라하겠지라는 마음이 깔려 있고요. 솔선수범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강의장 안에 사람들 많이 계시죠? 네, 스폰서 다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스폰서가 카톡을 하거나 만약에 옆에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이러잖아. 그대로 따라해요. 내 스폰서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나의 모습이 그대로 파트너한테 복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게 판매자가 아니고 사업가, 즉 리더가 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예스맨이 되셔야 돼요. 거부하지 마세요. 왜요? 성공하셔야 되니까요. 거부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예스만 해보세요. 성공한 앞서 먼저 가셔서 이걸 이뤄내신 모든 분들은요. 해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름길을 안내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쁘게 되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파트너들인데 뭐 설마 나쁜 일을 시키시겠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예스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저 또한 제품의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 안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하우투는 처음 해봅니다. 정말 벌벌벌 떨면서 좀 아까 스폰서님들이 강의를 이제 듣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스 합니다. 이제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 하시죠. 처음에 특히나 브론즈 되신 분들이 우왕좌왕 많이 하세요. 움직이지 않죠. 4명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매주 주급이 50만원 60만원 나온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멘붕 이렇게 되죠. 사장님들 등록하고 사인하는 건요 할 수 있습니다. 내 진심과 전달하면 제대로 사인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사장님 사인한 그 뒤부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인하고 10% 한 거죠. 90%가 후속관리에 있는데 이 후속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후속관리하는 방법인데 후속관리를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뒤를 이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시크릿 안에서는 진성사업가로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한다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는 소비자를 관리합니다. 제품을 쓰게끔 유도해요. 하지만 저희는 사업자를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요? 사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품을 잘 쓰게 하고요. 시스템에 합리를 시키는 이 두 가지를 지속되게 하는 방법.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번, 제품을 잘 쓰게 하기. 내가 잘 써라 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귀찮아요. 어떻게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팩 릴레이나 팩데이를 해서 나부터 올려보세요. 내가 못생겨서 팩 바르면 되게 이상해. 짐승 같아. 왜 스스로가 막 위축돼가지고요. 되게 그렇게 생각하셔서 안 올리고 내가 오히려 올리면 해를 끼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올리세요. 사장님 어플이 있습니다. 스노우 어플이 있어요. 스노우. 사장님 적으세요. 롤리캠, 카메라 360, 사이메라, 그리고요 스노우 어플. 이 어플들 활용해서 내가 전지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만들어주는 요즘에 이제 어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하셔서요. 단톡방에 나의 팩 사진을 올리면서 이 제품을 썼더니 어떻더라라는 간접적인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멘트를 섞어서 올려보시면 잠자고 있던 소비자들이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머 제품력에 반해서 재구매는 더 활성화될 거고요. 이걸 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사장님들이 우리가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단톡방에 출근하세요, 사장님. 출퇴근하지 않죠. 우리가 샷다문 열고 닫지 않잖아요. 뭐 해야 돼요? 단톡방에 제발 출근 좀 하시고요. 퇴근 좀 하세요. 예. 출퇴근을 단톡방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일은요. 가만히 있어요. 사진 올리지 않으면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무도. 나 혼자 일하세요. 누가 알아요 그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단톡방에 모든 걸 다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날짜를 이거를 정해보세요.
내가 월, 화, 수 중에서 아니면 목, 금, 토 중에서 하루하루 정하든 월수금 아니면 주말마다 이런 걸 내가 정해서 난 이날은 꼭 팩 릴레이를 한다. 내 스스로 올린다. 스폰서님이 할 때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들은 리더시기 때문에 리더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스템 합류 시키기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인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해요. 안 그러면 사장님 결제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예. 하루 지나면 사람들은 온갖 생각이 다 들고요. 사인하지도 않았는데 남들한테 먼저 얘기해버려서 거절받고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인은 바로 즉시 어떻게 해서든지 클로징해서 그 즉시 받고 바로 사장님들이 카톡이나 밴드에 바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후속 조치가 다시 만나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사천리로 다 해버리시고 이제 하신다면 더 수월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카톡이나 밴드를 초대하실 때는 이 카톡에 어떤 카톡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초대하면 그냥 훅 나가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이 카톡이 뭔지도 몰라요. 설명을 해주시고 무음 처리를 하시든 이 카톡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며 당신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그분이 나가지 않겠죠. 나가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초대가 어려우니까 계셔달라 이렇게 하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밴드 초대는 거기에 있는 주요 강의 일정이 다 있고요. 셀프 리더인 그런 잠재 사업자는요 본인들이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밴드를 그냥 초대해보세요. 그리고 강의나 1박 원데이는 합류는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거 달력 핸드폰에 이날은 당신 지역 근처에 강의장이 있다. 이 시간을 뺄 수가 있는지 약속을 그냥 받아내시는 거죠. 이날이라는 우리는 시크릿 하는 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는 당신한테 팩을 판 게 아니다. 당신을 결제를 했지만 함께 성공하고 돈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 벌려면 해야 되는 일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라는 뉘앙스로 마시면 되는데 이제 시스템 안내하는 건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분이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하자마자 바로 알리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언니한테, 오빠한테, 동생한테, 아는 사람한테. 알리는 건 절대 하지 말고 입을 닫도록 하세요. 꼭 청테이프를 붙이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만이요. 네가 알리고 싶어 죽겠어도 이 사업은 네가 알리는 순간 사람들은 거절하게 되어 있어. 왜? 너는 모르니까. 안 거랑 내가 알릴 수 있는 거는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그러니까 잘못 섣불리 얘기했다간 당신이 이 사업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선택 잘 하셨는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리지 말고 먼저 배우기부터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고 이 시스템 안내할 때 이제 성향에 따랐는데 강성 파트너가 있죠. 나보다 좀 세. 압도적이야. 이러면 사장님들이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안내는 해드리되 거부하실 경우에는 약간 기다려주실 필요가 있다. 푸시를 하는 대상에 따라서요. 푸시를 아예 안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안내는 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하지만 이분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이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다려주되 그냥 놓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뜨문뜨문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이분한테 우리가 다가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 정도. 저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나 정도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안내해주세요.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안내해주고 이번 주부터 가자. 예, 액션을 취하셔서 빠르게 시스템 안에서 모든 걸 다 습득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람이 빠르게 사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유리 멘탈 있죠. 그냥 딱 봐도 이 사람 정서가 불안해. 말을 할 때 조금 어눌어눌하고 뭔가가 얘가 애기 같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성이 좀 약하거나 주도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요. 제품부터 엄청 많이 쓰도록 제품만 써.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 거야. 나중에 다 기다려봐. 일단 너 제품만 쓰고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요. 거절받고 안 해. 이런다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유리멘탈 사업자들은 유튜브 강의 같은 걸 내가 직접 주시고요. 가이드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약간 애기로 치면 약간 증후군 약간 좀 약간 정서불안이나 이런 좀 애가 큰일 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보다듬어줘야 되고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케어를 많이 해야겠다. 이 유리멘탈 그 뒤에 아는 친구의 동생이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놓치면 안 돼요, 사장님.
그래서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안내를 잘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졌다라는 건 적어도 브론즈, 실버 정도 됐을 때, 실버 이상 중간 리더로서 역할을 필요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나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실버들이 제일 할 일 많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하면 일개미 같아요. 나의 추천도 늘려야 되지만 스폰서의 어떤 중간 역할도 해야 되고 시스템의 합류도 어떻게 독려해야 되고 나도 뭘 해야 되고 되게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내 파트너가 나를 안 따라요. 예. 사장님들 계속 사업하실 거면요 안 따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파트너, 또 다른 파트너, 또 다른 파트너 계속 복제시키고 아바타를 만들려면 나부터 따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폰서가 옳지 않다라면 옳은 스폰서를 찾아가세요. 얼마나 좋나요? 줄을 타고서 스폰서들이 많죠. 사장님들이 적당한 파트너, 적당한 스폰서들과 잘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시면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중간 리더들이에요. 자, 이거 보시죠. 나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나부터 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어떤 것보다 나부터. 내가 나오면요 사장님 아무도 없어도요 파트너가 나오더라. 그죠? 나오고 그 파트너는 나를 또 복제하더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더라. 이거거든요. 예. 좀 굳은 일 힘들지만 이거를 견뎌내면 나보다 더 월등한 파트너가 또 자기가 또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 시간까지만 좀 견뎌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간 리더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가 신뢰 쌓기인 것 같아요. 중간 리더라고 생각하면 또 사장님들 계급장이 붙어요. 실버, 계급, 골드, 계급, 플래티넘 계급 있죠. 이 계급장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지시를 하게 되는 순간 사장님들 파트너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겸손해지셔야 돼요. 겸손이 되게 중요한데 신뢰 쌓기에는 정성을 들이고요. 공들이기를 하셔야 되는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먼저 좀 베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일. 내가 파트너가 목포에 있어요. 목포에 있는데 그 파트너가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건 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명단이 있어도 어떻게 전할까 이걸 몰라요. 미팅만 잡아요. 미팅 잡으세요. 그러면 갈게요라고 그때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장님. 미팅 잡았을 때만 가시는 거요? 안 돼요, 사장님. 그 목표에 그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라면 사장님, 그분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들이셔야 돼요. 매주 가셔야 됩니다. 소비자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글로벌이 연결될지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의지가 있는 파트너 대상으로는요. 전국 어디든지 사장들이 공을 들이셔야 된다. 그 시간을 할애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난 브론즈인데 목표가 그건 하지 마세요. 브론즈는 마시고요. 정말 내가 좀 리더고 파트너들이 좀 있으실 때에는요.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의 활동이죠. 내가 1등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부터 올린다. 그런데 자기 단톡방만 주구장창 올리는 분들 계시죠. 사장님 내 비즈니스 환경은 내가 만들어요. 내 비즈니스 환경도 내가 만드는데요. 형제 라인이 환경이 되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쪽 파트너, 그러니까 형제 라인 파트너가 너무너무 이렇게 비즈니스를 막 활동적으로 하고 있어. 그거에 동기부여를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 팀은 그런데 우리 팀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첫 번째 할 일 브론즈 방. 거기는 스폰서 업라인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방부터 올리세요. 그래야 스폰서들이 어디를 지원하고 이 팀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이 사람은 정말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면서 지원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먼저 올릴 거 1등 순위를 좀 정해보세요. 저는 브론즈 방부터 올려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각 지역 방마다 파트너들 방마다 다 이렇게 올리죠. 모든 단톡방에 다 글을 올리는 거를 출근을 하세요. 출근을 하시고요. 동기부여 글은 하나씩은 올리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나 수고했어 라는 이런 동기부여 글을 남기고 퇴근하자. 예. 그걸 리더들만 하고 계셔요. 사장님들 실버 사장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밑에서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스폰서와의 소통이죠. 예. 비즈니스 상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를 많이 안 하는 케이스긴 해요. 왜냐면
시시콜콜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너무 이게 힘든 상황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스폰서님이 힘들어질까봐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힘들다고 저는 스스로 내뱉은 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어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내가 늙어버려요. 안 좋은 호르몬이 생기면 속에서 막 열불나서요. 제가 스스로 그걸 차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 혼자 삭히고 그냥 말아요. 그러면 또 한두 시간 있으면 또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가 셀프 그런 마인드 뭐 컨트롤 이런 거를 좀 잘하는 사람인데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비즈니스 할 때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소통을 하긴 하는데 그 소통에는 비즈니스 외적인 거는 전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있죠. 막 시시콜콜하게 뭐 우리 언니 뭐 저 뭐 내 뭐 어떤 내 파트너의 뭐 집안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비즈니스에 우리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외적인 거로는 많이 소통을 안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케이스긴 한데 소통은 좀 중요하다. 예. 저도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스폰서 1대 파트너와 맨날 통화하기 거친 저는 좀 잘 못 지키는 케이스긴 하거든요. 오늘 또 말을 내뱉었으니까 내일부터 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비즈니스가 소통인 것 같아요. 카톡도 물론 중요한데 통화. 스폰서 업라인에게 연결시켜주기 LOS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가입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파트너가 계시는데 가입하고 2주 동안에 제품만 쓰셨고요. 이제 제품 쓰실 때 제가 이분은 의지가 있을 법한 사람이다. 팔로우 했을 때 끌려올 수 있는 사람이다. 판단을 해서 어디 가자 했더니 그냥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본사로 오라고 해야 돼. 본사 오셨어요. 온라인 스폰서님들과 연결해드렸어요. 했더니 그분이 사랑에 빠지셨어요. 멘토를 만났다. 롤모델을 정했다. 예. 내가 롤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다행히. 내가 멘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멘토를 연결시켜줘 버리시고요. 롤모델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과 맞을 법한 사람들이요. 남자분이요. 차가 막 로망인 그런 분들은 박재창 스폰서님한테 연결해 주시고요.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꿈, 자기의 어떤 그거 가치관과 좀 맞아 떨어지면요. 그분의 한마디의 사업을 계속하세요. 예. 우리 권영희 스폰서님, 박재창 스폰서님의 말을 그 한마디, 당신의 시크릿과 어울린다. 그 한마디에 버티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결해 줄 때 LOS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고 해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연결해 주는 것도 다르다. 그러니까 강성, 중성, 약성 이렇게 따라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 스폰서와 대상에 따라서 역량 있는 파트너는 강하게 푸시하면 안 돼요. 사장님. 강하게 하시면 튕겨나가요. 나는 알죠. 시스템에 대해 나는 아는데 내 파트너는 시스템이 뭔지 모르고요. 이게 중요한지를 못 깨달았습니다. 아직 깨닫기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깨닫기 전까지는 좀 많이 푸시보다는 독려를 해주세요. 이렇게 안내하듯이. 때가 되면 사장님도 한 바퀴 돌아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되나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푸시하지 말고 끊임없이 독려하시는 걸로 자세를 해주시고요. 나이가 어리거나 유리멘탈인 파트너 있죠. 간접 경험 안내로 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린 파트너라면 조아라 사장님 그런 케이스. 평범한 여자 처녀인데 이런 시크릿을 만나서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혹은 형제라인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간접 경험들을 안내해주면서 그런 당신도 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제해야 될 것이 좀 중요하죠. 해야 될 것도 있지만요. 사장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잘 하시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 또한 이거를 적으면서도 다시 한번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가만히 있다 두면 사업이 안 되죠. 소통과 이런 모든 게 다 걸려있는데 말을 잘못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장님 반드시 우리는 사업가예요. 언니 오빠 호칭 쓰지 마세요. 네. 그게 오히려 나의 비즈니스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더라. 왜요? 내 파트너가 뭐라고 생각할지 보시면 돼요. 언니 오빠 하면 또 계속 다 언니 오빠세요. 네. 사장님입니다. 1인 사업가고요. 파트너들은 스폰서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가 배웁니다. 근데 비즈니스적이지 않은 것들은 일단 배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존대어를 쓰셔야 된다는 거. 누구야 저희 다이아몬드끼리는 이제 이렇게
언니, 오빠 이렇게 누구야는 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무리지어 있을 때 절대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가끔씩 나올 때마다 조심해 이렇게 나 스스로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장님들이 정말 이런 언어를 비즈니스적으로 쓰시고요. 사업가답게 이런 모습을 보이셔야지 돼요. 예. 이 말 하나라도 옆에서 다 지나가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개모임이 아니고 이제 사업가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 상담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긍정의 언어만 쓰기 사장님들. 부정 1%라도 있으면 이 사업 절대 안 돼요. 단 한 번의 부정이 엄청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정에 내가 갖고 있어도 말을 내뱉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 뭐뭐해. 어때. 뭐 이런 안 좋은 그런 말들은요. 뱉어지는 순간 그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리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나 지시어보다는 함께 하자는 이런 언어로서 독려하신다. 계속 중복되는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나의 생각과 언어가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사장님들 평가하기 전에 나를 한번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이런 평가는 내 입 밖으로 안 내밉니다. 웬만하면. 물론 상담하는 과정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나를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거울 보고 오늘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지? 내가 누구한테 평가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현주야 너 진짜 대박이야. 너무 멋있어. 무슨 말을 하든 너는 괜찮아. 이런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를 한번 판단해보시고 평가하셨으면 좋겠어요. 평가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내가 평가하면 나도 누군가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될 거죠. 예. 나를 끊임없이 사람이 시스템에 조인하시게요. 제가 플래티넘 됐을 때 플래티넘은 3개월 만에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브론즈만 있어도 2만 점만 넘으면 플래티넘을 갔어요. 특판 중지되기 전까지만. 그러니까 플래티넘이라고 하지만 실상 실버도 안 되는 사람이죠. 브론즈밖에 못 만들어도 가는 플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시스템에 안 나왔죠. 저 혼자였어요. 조인하는 방법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요. 다시 만들어야겠다. 예. 그분들 기다리고 다시 해야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인드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에너지를 쏟아서 또 다른 사람을 내가 파트너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어디요? 어디 가서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다 돌아다녔어요. 그냥 파트너가 없을 때요. 사장님들이 이렇게죠. 사장님, 스폰서님 저 10 좀 올려주세요. 이러죠. 사장님 스스로 시스템에 와보세요. 많이. 강도를 더 높이시면요. 10은 올라가요. 스폰서가 10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시스템에 조이는 합류를 더 많이 하면서 10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의 업라인 스폰서의 강의를 쫓아다니기죠. 예.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스폰서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는 경험을 배우죠. 간접 경험을. 그거를 내가 놓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똑같은 강의장에 있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들 계신 거 아시죠? 나조차도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었던 것 같아요. 쫙 빨아들이지 않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스폰서님의 강의를 쫓아다니면